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인테그랄 메소드의 카만 인테그랄 메소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복습 겸 해서 먼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램이나 바운드 레이어에 대해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왼쪽 그림은 우리가 평판 경계층이 있을 때 이 경계층의 속도 분포를 에타로 우리가 에타를 그 뭐 앞에 루트 2를 곱하나 안 곱하나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그 이 에타의 함수로 자 REX 레이놀즈 수가에 따라서 즉 평판의 각 지점마다 위치마다 실제로 측정한 어떤 데이터들을 이 에타 공간, 즉 위치가 x도 다르고 y도 다르지만 이것들의 요 변수, 에타 변수로 환원해 가지고 그려보면 하나의 블라지우스 솔루션의 이 프로파일과를 매우 잘 따라가고 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실제로 이 경계층 XY 공간상에서는 서로 두께도 다르고, 그죠? 속도 분포의 크기의 변화도 다르지만 걔들의 솔루션은 다 닮아 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블라지우스 솔루션을 따른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면 오른쪽 그림은 책의 식 4.71식 4.71식이 어떤 식입니까? CD 값을 그려놓은 식이죠. 그죠? 자, 평판의 길이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CD 전체 평판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여기는 또 전체로 R이 L 그러니까 전체 평판 길이로 환산된 레이놀즈 수 값, 즉 레이놀즈 수가 커지면 평판 길이가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항력 계수는 루트 REL분의 1.328 요 이퀘이션 4.71식입니다. 여기에 보다시피 레이놀즈 수가 대략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약 10 이상 10부터 뭐 10의 한 4승 정도까지 3승 4승 요 이유는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난류 경계층으로 바뀔 거니까 이 구간은 요 아래 식을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평판에 우리가 항력을 구할 때 이 CD 값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매우 작은 레이놀즈 수일 때는 식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오신이라는 요 관계식 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책에서 매우 작은 레이놀즈 수일 때는 이 식을 조금 더 바꿔 가지고 1.328 더하기 R이 L분의 2.3 그럼 뭐 커브 피팅 수준인 거죠. 그죠? 이와 같이 어떤 관계식으로 이 항력 계수 값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이론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유용한 식은 이런 식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을 가지고 실제로 만약에 뭐 우리가 어떤 항공기가 이렇게 있고 이런 항공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항공기에 뭐 동체 여기 뭐 꼬리 날개 있고 그죠? 이래 되겠죠. 그죠? 요런 곳에 항력 계수를 실제 우리는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여기에 민 코드 라인이 이렇게 쭉 있고 그죠? 요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 단면 하나하나를 평판처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경계층이 자라나와서 커지는 평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요 섹션 하나당 요 길이라는 게 각 지점으로 요 Z 방향으로 길이가 Z축을 기준으로 해서 요 길이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각각의 여기에 이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각 지점마다 학력 계수 값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구하는 학력 계수는 단위 너비당, 그죠? 단위 너비당 학력으로 우리가 환산을 할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학력 요 날개 한쪽을 생각하면 학력은 0부터 요 길이를 b라고 치면 b까지 cd 곱하기 dz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 cd 값은 0부터 b까지 루트 r이 l일 텐데 이 l은 z의 함수일 겁니다. 분의 1.328일 거고요. 그럼 여기 dz가 되겠죠. 그죠? 이거 곱하기 결과적으로 면적을 곱해줘야 되니까, 그죠? 여기에 길이 L이 각 지점에 곱해지면 되겠죠. L. 그죠? L이 곱해지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것도 Z의 함수가 될 테고,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요 평판에 항력을 구해서 2배를 해주면 전체 날개의 항력이 될 테고, 그죠? 동체 같은 경우도 원래 이래 둥글고 뭐 이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길이가 주어지면 항력 계수가 주어지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면적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얘를 이 면적을 평판 면적으로 환산해서 그래서 wetted area라고도 부르고 플레이트 area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요 전체 단면적이 그냥 평판에 쭉 놓여져 있다. 평판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가지고 항력을 이식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구한 값은 측류 경계층이기 때문에, 그죠? 측류 경계층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값이 쓰이는 게 아니고 난류 경계층에 대해서도 이런 관계식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그 값을 실제 문제에 갖다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걸 볼 수 있었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카만 인테그럴 릴레이션을 이렇게 봤을 때 카만 인테그럴 릴레이션을 우리가 써보면 2분의 cf는 dx d 세타 플러스 2 플러스 h u분의 세타 du dx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서 결과적으로 x방향으로 어떤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표면의 항력 계수 스킨 프릭션 코에피션트도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압력 구배가 바뀌면 뭐 속도 분포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물리적으로도, 그죠? 압력이 내가 진행하는 방향이 앞쪽에 압력이 높으면 그건 일종의 운동을 저항하는 것이 되고 모멘텀을 점점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압력 계수가 dp가 x 방향으로 갈수록 압력이 점점 높아진다. 이런 게 이제 adverse pressure gradient고, 음수인 경우는 favorable FPG, favorable pressure gradient라고 부르고, 우리가 블라지우스 솔루션을 구했을 때는 zero pressure gradient.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을 논문 같은 데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의 변화를 주로 설명할 때 이 압력 구배를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adverse pressure gradient일 경우에 처음에 입구에 정상적인 어떤 경계층이 이렇게 주어졌다 했을 때 점점 이렇게 자기의 이 평판 경계층 내에서 운동량을 점점 상실해 가기 때문에 이 모양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어느 순간 되면 라운드 U, 라운드 Y가 0이 되는, 그래서 수직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제 세퍼레이션이 발생하고 그 이후부터는 유동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자, 요 지점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유동이 실제로는 이렇게 음, 뭐 이런 어떤 유동이 거꾸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요 와서 이렇게 나가고 그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전체적으로는 여기에 어떤 큰 어떤 장애물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유동 입장에서 느껴지는 것이죠. 이걸 이제 adverse, zero pressure gradient, favorable 뭐 이런 형태로 유동이 favorable 하면 좀 더 표면에 부착하는 형태가 되고 adverse 하게 되면 유동이 좀 더 이렇게 공률 어느 이제 공률이 존재하는 어떤 프로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뭐 이것이 이제 압력 구배의 어떤 효과고 경계층을 다룰 때 이 압력 구배가 경계층 모양에 굉장히 큰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 조금 전에 썼던 우리가 common relation들 실제로 이제 이론적으로 그 프로파일을 통해서 마찰 한 개수 shear 스트레스를 구하는 어떤 방법들이 많이 옛날에 연구가 되어 있는데 그 사례 하나를 여기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많이 어렵고 큰 의미도 요즘엔 대부분 CFD를 하니까 큰 의미도 없어서 그냥 어떻게 하는 것인지만 이해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 포인트 인테그럴 메소드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속도장을 개스해서 우리가 어떤 이론을 전개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empirical correlation을 이용하는 것. 뭐 실험 데이터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관계식을 거꾸로 찾아내는 거죠. 자, 이런 걸 뭐 여러 개념들은 있겠지만은 이 원 파라메터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경계층 내부의 어떤 속도 분포는 각 지점 x 방향 위치마다 다를 테고 y 방향으로도 속도가 바뀔 겁니다. 근데 경계층 바깥의 속도는 오직 x만의 함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경계층 내부의 속도는 바깥의 속도에 기본적으로 지배를 당하는데 이게 y 방향으로 어떤 변화가 이렇게 존재한다. 그 함수가 파라미터 하나로 define 되기 때문에 원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때 이 px의 의미는 여기에 우리 널리 잘 알려져 있는 무차원 변수들, non-dimensional 파라미터들, 대표적으로 레이놀즈 넘버, 뭐 마크 넘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또는 프란틀 넘버,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될 거고, 기본적으로는 y의 어떤 지배적인 함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개로 팩터를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어떤 속도 분포가 얻어지게 되면 이로부터 모멘텀 시커니스, 디스플레이스먼트 시커니스, 쉐입 팩터 이걸 알면 프란틀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걸 이제 common integral relation에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first order ODE 방정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우리가 이 분포 전체를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폴 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선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게 1920년대 얘기입니다. 딱 100년 전의 얘기인 거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속도 분포를 포스 오더 폴리노미알로 디파인을 합니다. 그래서 u분의 u
u분의 u니까 결국 이게 f 펑션이 되는 거죠. f 펑션입니다. 이 f 펑션을 이 에타 마이너스 2 에타 3승 더하기 에타 4승 플러스 6분의 람다라고 하고 여기에 에타 1 마이너스 에타 3승 이렇게 제한을 하고 요 에타라는 놈은 그냥 델타분의 y를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위에 있는 px에 해당되는 무차원 변수로서 여기 폴하우젠 파라미터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람다는 뭘 한 거냐면 u분의 델타 제곱 du dx 이제 파이 시어렘 같이 무차원 어널리시스를 해볼 때 나올 수 있는 변수 하나입니다. 폴하우젠 파라미터라는 무차원 수를 도입을 했고 이건 경계층 두께와도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점성 계수와 연관되어 있고 du dx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압력 구배를 나타내는 거죠. 속도의 구배가 결국 압력 구배니까 이 속도 프로파일에 이 압력 구배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압력 구배를 표현하는 무차원수 무차원 하면서 이제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주요 변수 경계층을 다루는 주요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무차원화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람다 값에 따라서 속도 프로파일이 기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 이론을 쭉 전개해서 또 뭐 블라지우스 솔루션하고 뭔가 비슷한 어떤 연구들을 이렇게 쭉 해봤는데 이 프로파일을 해서 이렇게 원 파라미터로 카만 인테그랄 솔루션을 이렇게 구해봤는데 그렇게 정확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적용을 한 것이 시초가 되고 그 이후에 별 진전이 없다가 트와이트라는 사람이 1949년도에 어떤 기발한 어떤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트와이트도 폴라우젠 파라미터 람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람다는 써보면 누분의 델타 대신 폴라우젠 파라미터는 요 델타를 사용을 했는데 트와이트는 뭘 했냐면 누분의 세타를 이용했습니다. 경계층 두께를 직접 쓴 게 아니고 모멘텀 티크니스도 결국 길이의 척도니까 저걸 이용해 가지고 이 식을 람다라는 파라메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르게 써보면 델타분의 람다 스몰 람다를 이렇게 사용을 했고 이게 폴라우젠 파라메터하고는 이런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를 가지고 뭔가 생각을 세타를 가지고 뭔가 생각을 해보겠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카만 릴레이션을 이 사람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다시 써보면 2분의 이거 밑에 써야 되겠지. 2분의 CF d 세타 dx 더하기 2 플러스 h 캐피탈 U분의 세타 du dx 이런 게 있는데 이 식을 이 참 기발한 아이디어기도 한데 이 식을 레이놀즈 수의 개념에 해당되는 자, 이 사람은 누와 세타 이런 걸 쓰니까 re 세타
모멘텀 티크니스를 기준으로 한 레이놀즈 수는 누분의 캐피탈 U 세타가 되겠죠. 그죠? 자, 이 레이놀즈 수를 여기다가 딱 곱해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CF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CF는 로 U 스퀘어 분의 타우 월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면 어, 이걸 대입을 해보면 어, 2로 1로 U 스퀘어 분의 CF 곱하기 양변에다 곱하는 겁니다. U분의 U 세타가 되고 이놈은 U분의 U 세타 D 세타 dx가 되고 다음 더하기 2 플러스 h에 u분의 세타 dx du가 있고 여기에 누분의 u 세타가 곱해지는 거죠. 그저 식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뮤 캐피탈 U분의 타우 월 세타가 되고 이거는 U분의 U 세타 dx d 세타가 되고 더하기 U분의 세타 제곱 U 미분 U의 미분량 그다음 2 플러스 H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자 식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기에다 이걸 곱해서 식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놈을 람다라고 어떤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 이 식이 이 쉬어 스트레스는 이 식상으로 보면 여기에 있다시피 결과적으로 U, 세타 이런 놈들은 그냥 속도 프로파일에 대한 관계식이고 압력 구배 효과가 즉 압력의 변화로 인해서 외부 속도가 변한 놈이 람다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쉬어 스트레스하고 람다가 비례하더라. 이런 걸 이제 직관적으로 이 사람이 찾아낸 것이죠. 식을 이렇게 찾아내고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 쉬어 스트레스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요 식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놈을 S 람다라고 두고 S 람다라고 이 식을 두고 다시 식을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식을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뮤 캐피탈 U분의 타월 세타는 U분의 U 세타 dx d 세타 더하기 람다 2 플러스 h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shear correlation으로 뮤 U분의 타우 월 세타를 S 즉 람다의 어떤 함수로 이렇게 식을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정의대로 쉐입 팩터 또한 H는 세타분의 델타 스타인데 이놈도 람다의 어떤 함수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람다 간의 어떤 관계를 그 카먼 인테그랄을 릴레이션을 람다의 어떤 관계식으로 지금 정리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식을 이렇게 뭔가 람다로 표현된 어떤 S라는 함수가 있고 이놈은 자, 이 식을 조금 이제 풀 수 있도록 이제 변환을 해보는 거죠. 누분의 U인데 세타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dx분의 d 어떻게 됩니까? 2분의 세타 제곱이니까 요 2를 딱 빼내고 그럼 여기에 세타 제곱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왜 세타 제곱을 만드는 걸까요? 람다로 표현하기 위함이죠. 누분의 세타 제곱이 있으니까, 그죠? 여기에 세타 제곱이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누는 상수라고 치면 요 밖에 있는 놈을 요 안쪽으로 딱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에 있듯이 여기 u 프라임이니까요. du dx가 이게 u 프라임으로 나오게 되고 u 프라임 분의 1이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죠? 자,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람다가 있고 그 다음에 h가 곱해지니까 람다 이건 굳이 나눌 필요가 없네. 2배의 2 플러스 h 람다 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이걸 조금 간결하게 써보면 2분의 u dx분의 d u 프라임 분의 즉 속도 9배 분의 람다 더하기 2 플러스 h의 람다 이와 같은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식은 거꾸로 말해서 자 여기에 쉐어 코릴레이션을 내가 뭔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알 수 있다고 치면 결과적으로는 식을 정리하면 u dx분의 d u 프라임 분의 람다는 2배의 쉐어 코릴레이션의 함수 마이너스 람다 2 플러스 h와 같이 표현될 수 있고 얘들은 전부 다 람다의 함수니까 결과적으로 이 함수를 그냥 f 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속도 9배로 표현되는 이 식에서부터 어떤 실험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뭐 이론적으로 어떻게 제시되어 있던 하워스, 뭐 하트리,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뭐 석션이라든지 뭐 기타 뭐 여러 다른 형상들 이런 데서 주어져 있는 값들로 뭐 이런 값들을 찾기 위해서 실제 측정을 해본 거죠. 람다의 함수로 이 람다라는 것이 람다는 u 세타 제곱 u 프라임이죠. 그죠? 자, 실제 평판이라든지 기타 형상 위에 속도장이라든지 이런 걸 실제 실측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f 펑션 이 f 펑션을 실제 측정을 해봤더니 요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어떤 직선의 분포를 가지고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선을 찾아봤더니 이 f라는 놈이 0.45 마이너스 6 람다로 표현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거꾸로 말해서 u dx분의 d u 프라임분의 람다가 0.45 마이너스 6.0 람다가 된다는 것이죠. 그죠? 트와이츠라는 사람이 식을 이렇게 정리해 낸 것이 그의 업적이 되는 것이고 식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식의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서 그냥 F는 A-B 람다라고 두고 dx분의 d u 프라임분의 람다는 u가 이렇게 들어가고 0.a와 b가 바뀌니까 여기서 a 빼기 b 람다 식을 이렇게 쓰고 이 식을 적분하면 되겠죠.
그죠? 어떻게 적분합니까? 여기서 람다라는 놈이 누분의 세타 제곱 u 프라임이니까 이 식은 u dx분의 d가 있고 여기에서 누분의 세타 제곱이 되죠. 그리고 이 놈은 a-b 누분의 세타 제곱이고 여기는 dx분의 du가 되는 것이죠. 이거 적분 어떻게 하지? 이 식에서 이를 보면 이 식을 조금 더 심플하게 표현해 보면 u dx분의 d 어떤 함수 f를 y라고 또 보겠습니다. y가 있고 이거 더하기 b y의 dx분의 d 캐피탈 u가 a라는 것이죠. 그죠? 뭔가 두 개가 하나가 미분되어 있고 서로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이 식이 나오는 어떤 묶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죠. dx분의 d 만약에 u의 b를 미분한 놈이 오는 거니까 u의 b승이라고 두고 y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ub 곱하기 dx분의 dy가 되고 더하기 y 곱하기 dx분의 dub가 되고 그죠? ub를 미분하는 놈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놈은 b가 나오고 ub-1승이 나오고 dx du가 나오는 거죠. 그죠? 요 폼이 이거와 같은 폼이죠. 그죠? 뭘 해주면 되겠습니까? 양변에다가 u에 b-1승 곱해주면 되는 거죠. 곱해주면 하나의 묶음처럼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식을 그러면 그냥 나머지는 그 양변을 그냥 x로 적분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솔루션이 누분의 세타 제곱은 u의 b승분의 a가 되고 이놈을 어떤 x0부터 x까지 u의 b-1승을 적분하고 더하기 어떤 상수가 오겠죠. 그죠?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분식이니까요. 그죠? 솔루션을 미분 방정식 솔루션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x0에서 u는 제로라고 두면 c가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다시피 우리가 이 코릴레이션에서부터 A는 0.45고 B는 6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타 제곱은 U의 6승분의 0.45 누가 되고 0부터 X까지 외기의 다 적분하면 세타 값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걸 실제로 해보면 매우 에큐릿한 책에 따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의 에러를 가지게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카만 인테그럴 릴레이션을 람다라는 변수를 도입해 가지고 이제 압력 구배의 효과를 반영한 관계식을 쭉 찾았습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식을 람다에 관한 식으로 쭉 이렇게 유도를 해 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람다로 표현되는 모든 항들을 이렇게 람다에 대해서 이 f라는 함수가 선형적으로 분포하더라라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찾아내게 됐고 그래서 그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카만 인테그럴 릴레이션에 넣었더니 세타에 대한 관계식이 얻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 익형이 이렇게 있다. 그럼 이 익형의 경계층 바깥에
속도 분포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 이놈은 그냥 이 공식에 대입해 가지고 쭉 적분을 하면 되죠. 적분을 하면 바로 경계층의 속도 분포가 어떻게 생겨 먹었든지 상관없이 그걸 몰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세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그죠? 어, 굳이 저 세타를 정의에 따라서 속도 모멘텀 시크니스를 얻으려면 u분의 u 1 마이너스 캐피탈 u분의 스몰 u를 다 적분을 해야 되죠. 그죠? 속도 분포 자체를 y 함수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식에 따르면 속도 분포를 몰라도 즉 경계층 바깥의 속도의 변화를 알면 경계층 바깥의 속도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압력이 형상이 바뀌든지 압력이 바뀌든지 이렇게 어떤 압력 구배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압력 구배의 효과는 결과적으로 캐피탈 U 속에 모두 반영되어 있겠죠. 그것만 알면 모멘텀 시커니스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호부터 이제 람다는 누분의 세타 제곱 dx du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쉬어 스트레스라는 놈은 세타분의 뮤 캐피탈 U에 이 S 람다로 얻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건 거꾸로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 S라는 함수는 타우 쉬어 스트레스랑 또 선형적으로 비례한다 라는 걸 또 알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쭉 찾아보면 이 쉬어 이 람다하고 쉐입 팩터 H는 뭐 이런 관계식 자, 책 이퀘이션 4의 162가 화이트 이 책의 저자에 해당되는 화이트라는 사람이 H를 람다의 함수로 이렇게 쭉 커브 피팅을 한 데이터입니다. 이거하고 트와이트 솔루션에서 얻은 데이터가 잘 일치하더라. 이 뭐 별 의미 없는 얘기인 게 트와이트 솔루션을 커브 피팅한 거랑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쉐입 팩터 또한 람다의 함수로 우리가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근데 이 람다는 결국에는 x의 함수죠. 자, 아까 위치가 정해지면 여기에 보다시피 누 값은 상수고 각 위치에 앞에서 우리가 적분 결과물로서 세타 값 구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속도 분포의 구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람다 값도 속도 분포를 알면 람다 값이 결정이 되고 그죠? 그로부터 이 쉐입 팩터가 또 바로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릴레이션을 갖다 쓰면 람다의 함수로 각 위치의 쉐입 팩터가 얼마인지를 찾아낼 수 있게 되겠죠. 또 우리 앞에서 정의했던 쉐어 펑션 S 람다는 타우 벽면의 쉐어 스트레스 곱하기 모멘텀 티크니스 뮤 캐피탈 U로 표현되는 이 S 람다라는 것도 이 트와이트 솔루션으로 구한 S 값하고 람다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가 되고 요건 책에 이퀘이션 161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은 160 커브 피팅한 이 식은 람다 플러스 0.09에 0.62승으로 하면 거의 이그젝트하게 표현하는 코릴레이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 값을 1에 알면 쉬어 스트레스도 그냥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다시피 U도 상수고 양수고 캐피탈 U도 양수고 그죠? 모멘텀 thickness도 항상 양의 값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관계식에서 람다가 0.09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S 람다가 0보다 작은 값이 되고 이 얘기는 슈어 스트레스가 0보다 작다는 의미가 되죠. 그죠? 즉 쉽게 말해서 람다 값이 0.09인 곳에서 그 점이 어떤 점이란 얘기입니까? 그 점이 이 세퍼레이션 포인트가 된다. 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결과적으로 이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 우리는 람다가 0.0인 곳에 위치를 찾게 되면 그 지점이 세퍼레이션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대의 이 경계층 이론에 매우 중요한 값이 되는 것이죠. 즉 누분의 세타 제곱 dx d 캐피탈 U가 0.09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0.09인 위치에서 세퍼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는 어떤 경우에서 발생하는 건가요? du dx가 양수인 곳 du dx는 양수다. 이 얘기는 dp dx가 음수란 얘기고 이거는 favorable pressure gradient입니다. 이 경우에는 경계층 상에서 표면의 박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박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이놈이 음수인 경우입니다. 음수는 dpdx가 양수란 얘기고 이건 adverse한 pressure gradient란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이 값이 마이너스 0.09가 되면 separation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포일이라든지 좀 근사적으로 경계층 솔루션을 활용하는 데서 박리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결정할 때 이 람다 값이 마이너스 0.09인 점을 이렇게 찾아서 그 값이 경계층이 박리하는 점이다 라고 우리가 간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트와이트 그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압력 구배의 경계층에서 압력 구배의 변화를 이용해서 경계층 내부에 있는 이 적분 변수들, 쉐입 팩터라든지 쉬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속도 분포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 쉬어 스트레스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부의 걸 몰라도 되는 이유가 우리가 결국에는 지배방 정식을 다 적분해 가지고 그죠? Common Integral Relation을 찾아서 그 결과를 실험 데이터라든지 기타 여러 이론 데이터의 코릴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찾은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적분형 방법이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실용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얻었던 이런 솔루션들을 한번 꼭 그냥 플랫 플레이트 평판이 아니더라도 이 실린더 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텐셜 시어리에서부터 포텐셜 플로우로부터 우리가 이 위쪽에 압력 분포라든지 속도의 분포를 찾은 적이 있죠. 기억나시겠죠? 이때 U 캐피탈 U분의 스몰 u 분포는 2배의 사인 x 스타로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x 스타라는 놈은 a분의 x로 표현되는 거죠. 그죠? 자, a분의 x를 굳이 그 사인 함수로 표현하면 이게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래서 요걸 뭐 대입을 해보면 사인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아마 공기역학 체계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식이 이렇게 되고 이 식은 익스펜전을 해보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 같은 걸 해보면 0.333 x 스타의 3승 플러스 0.167 x 스타의 5승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실린더에서 여기서부터 경계층이 이렇게 쭉 자라 나와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바깥쪽에 속도 분포를 우리가 포텐셜 플로어에서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E 사인 P로 표현되니까 이런 형태의 속도 분포가 즉 유동이 실린더 위를 타고 흘러가면서 이 정점에서 90도인 지점에서 속도가 2배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측류가 유효한 영역 내에서 실제 유동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실제로는 속도가 약 1.6 정도까지 밖에 이르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제 광범위하게 이 유동이 이제 실제로 진동을 하는 데다가 그죠? 두께가 평판과 다르게 이렇게 경계층 두께가 이렇게 발달하는 이걸 이제 웨이크 효과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경계층이 존재함으로써 이 90, 이 최대 속도 지점이 약 뭐 한 80도 정도, 최대 속도 80도가 아니고 70 몇 도 정도, 요 구간에 이렇게 존재함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값은 약, 자유류 속도의 약 1.6배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값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U 인피니티 분의 캐피탈 U는 문제마다 이래 다르겠지만 814 x 스타 마이너스 0.271 x 3승 0.0471 그냥 뭐 이 식 자체는 별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이런 관계식으로 실제적인 상황으로 측정한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는 실험에서 얻은 세퍼레이션 지점은 약 80.5도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스와이츠 이론에 따라서 du, dx 요 속도를 아니까 이 값 구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 스와이츠 이론에 따라서 이 람다 값의 어떤 분포로부터 속도를 이용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값을 세타 값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죠? 이 람다는 이렇게 결정되고 세타는 속도 분포의 6승분의 a 뭐 이런 적분 그죠? 속도의 어떤 적분을 이용해 가지고 세타를 구할 수 있고 그죠? 세타를 구할 수 있고 이 세타가 구해지면 람다가 얻어지고 람다가 얻어지면 다른 것들을 다 판정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세퍼레이션이 일어나는 지점이 그 람다가 이 값이 마이너스 0.09 지점인데 이 지점을 거꾸로 찾아보면 스와이츠 이론에 따르면 세퍼레이션이 따르면 대략 78.5도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평판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잘 맞죠. 그죠? 굉장히 잘 맞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1호부터 이게 이제 우리 항공기 동체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플랫 플레이트로 생각해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걸 이제 현대 CFD 가지고 이 세퍼레이션을 구해보면 대략 한 80도 정도 얻어집니다. 그럼 1도 정도, 1점 몇 도, 2도, 요 정도 각도 차이로 뭐 그 박리 지점을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어, 굳이 복잡하게 CFD 같은 거 풀지 않더라도 어, 우리가 이 속도 분포를 알기 때문에 외기의 속도 분포를 알고 그로부터 박리 지점을 예측해도 충분히 실용적으로 타당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책에 보면 이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좀 더 많은 결과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강의는 이 정도까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